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 구독자님들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또 PD님도 멀리서 오셔가지고 함께 촬영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종중이라고 알죠? 종중, 문중 뭐 그런 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겪어보려고 합니다. 이 종중과 관련된 이제 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제 종중은 단체잖아요. 단체 맞죠? 무슨 단체죠? 그게 혈연 단체죠. 혈연 단체고. 그럼 단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단체가 되려면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그 정관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그때마다 개별 계약이잖아요. 그때마다 다르고 또 어떤 목적물이 있고 그다음 매매 대금이 별도로 다르고 해서 그때마다 계약을 하는 관계인데, 그런데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구성원의 뭐 그 변동과 관계없이 이제 한번 정해진 것은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규약을 이제 바꿀 때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총회가 필요합니다. 총회가 필요한데, 그럼 규약에는 대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민법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민법 41조인가요? 민법 41조에 의하면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그것은 법인을 기초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립 등기가 된 법인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을 기초로 하는 건데, 그것이 다 상법에도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종종처럼 등기하지 않은 뭐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법인 아닌 사람의 단체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다 적용됩니다. 뭐 쉽게 말을 하요. 유추 적용하면 어려울까봐 그냥 적용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이제 41조에 보면은 목명사자 이사존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 이 단체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단체의 목적은 뭐야? 종중 같은 경우는 이 뭐 목적이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선조의 법묘를 수호하고 제사 봉행 뭐 이런 거, 또 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 뭐 산 같은 거 유지 보존 관리에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팔아서 산 팔아서 또 문중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중 간의 뭐 친목, 또 상부 상조를 위한 사업 이런 거, 또 가문의 전통성 계승 유지 발전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명칭은 뭐 이렇게 깁니다. 뭐 이제 뭐랄까, 나는 고흥유씨, 그다음에 뭐 충정공파, 파가 아니라 뭐 무슨 개가 나온다고, 개의 개, 뭐 순창군 개,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충정공파, 이렇게 충정공이라는 이제 선조를 모신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고흥유씨, 그다음에 또 뭐 무슨 개 다음에 이제 그 충정공파 했는데, 충정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공을 세워서 이제 그런 명칭을 하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도 뭐 공짜 따라가면은 뭐 대단하잖아요. 영국이나 그런 데서도. 그러면서 이제 또 뭐예요? 공을 세웠으니까 뭐 산이나 뭐 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사를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어떤 재산 분쟁 때문에 또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일단 목적 명칭, 또 사무소는 어디냐, 뭐 광주 광역시에 어디에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무소 소재지 등등 자산에 관한 뭐 규정, 또 이사의 임면, 이게 법인의 일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사니까요.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고 뭐 해임하느냐, 그런 등등. 그다음 사원 자격의 득실, 그다음에 존립 시기 해산 사유 정확된 그 시기 또는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 규약이라는 것이 딱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땅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땅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 땅이 뭐랄까 토지 조사 사업이란 게 있거든요. 그 일제 시대 때 1910년에. 근데 이 땅의 문제는 1700 영조 때 1750년대에 영조를 이제 그 반역을 한 그 이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어떤 그 유명한 장군이 토벌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영조가 많은 땅을 이제 하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쭉 이제 그 이어져 왔죠. 이어져 오다가 1910년대 일제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일제는 한국의 어떤 그 토지 소유권 문제를 근대화시키려고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고, 그래서 소유권자를 정했어요. 행정처분으로. 그게 뭡니까? 사정이라는 거예요. 사정. 조사해서 정한다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또 그 등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등기를 하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게 그렇다면 옛날에 그러면은 뭡니까 일제시대 때 그 등기부에는 이게 뭐가 없었냐면은 그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었어요. 종중과 같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종선 명의로 되기는 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땅의 소유자는 종중인데 종선한테 명의만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명의시탁 제도의 시초가 바로 이 종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종중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종선 명의로 됐다가 결국은 이제 등기부상 어떻게 되냐면 13인 명의로, 그러니까 종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가, 물론 이제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서 토지 대장에는 사정 명의자로 종송이 됐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지분별로 13명한테 이제 그 지분을 넘겨주고 나중에 90도 정중 총회를 열어서, 그게 이제 또 회의록이죠. 회의록. 이렇게 회의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회의록상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죠. 단체 명의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호응유씨 무슨 충정공파 이쪽으로 이제 등기하기로 거론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85년도 거거든요, 회의록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소유권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95년도에 이르러서 그 종중 명의로 이제 됐는데, 그 종중이 어떤 종중이냐면 대문중의 명의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대문중 밑에 있는 그 삼명제가 있는데, 삼명 중에 한 분도 훌륭한 분, 그래서 그분을 별도로 모시는 그러한 종중은 소종중이에요.
거기도 그럼 규약이 있겠고 대문 중에도 규약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근데 아까 말한 그 정소는 이 소문 중에 정소원이었다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대문 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소유자는 누구다? 그렇지, 소문 중의 것이다. 근데 등기부상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어요? 대문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질적인 어떤 소유권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재 등기부상 등재가 돼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등기 추정력이라는 개념이에요.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면 그 소유권은 있는 걸로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도 적법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려면은 단순히 어떤 그것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심할 만한 증명이 아니라 법관에게 확신을 줄 만한 어떤 그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깨지 못하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하튼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정중수행 회의록 있잖아요. 회의록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결의냐 해서 이 자체와 관련해서 하는 소송이 정중총회 결의 이제 무효 확인해서 이런 것을 별도 소송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정중총회 회의록상 이 대문중으로 넘기기로 이제 뭐 결의되었다고 하는데 뭐 소집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족수에도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정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서 또 부존재 확인해서 요걸 하는데 여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등기 추정력을 깰 가능성도 있겠죠. 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등기 추정력 이야기를 했었는데 등기 추정력은 보증서나 확인서 뭐 이런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과연 누구 땅이냐. 그러니까 그 보증서나 확인서를 쓴 사람의 진술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증인 신문 절차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는데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송 사건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깨기가 쉽지는 않더라. 뭐 하여간 등기부에 자기가 소유자로 돼 있다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컨대 뭐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컨대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합시다. 근데 매매 관계 서류를 위조를 해서 현재 소유자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사무소 위조죄로 고소를 해야겠죠. 고소해서 처벌이 되었다라는 그 어떤 문서를 증거로 했을 때는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한 깨지기 어렵고 특조법에 의한 어떤 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어떤 거예요?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보증서나 확인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진술이 전부 허위다라는 그 확실한 어떤 그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등기 추정력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같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대문중 이제 대표의 어떤 뭐랄까 그 재산 횡령 뭐 이런 등등의 업무상 횡령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 가지고 또 민사 사건에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단체법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단체법. 그래서 민법
41조의 그 정관, 이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관. 고시 공부할 때는 그냥 정관의 필요 기사항 외우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규약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그 좀 이해를 하면 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민법에도 그 법인법 그 총회가 나오거든요. 사람법인 그 총회 해가지고 민법 68조 이하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임시총회하고 그 다음에 통상총회, 뭐 보통 정기총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임시총회, 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나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 혹은 취소 사유가 있다, 이런 소송을 또 부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거론되는 게 자기 파에게만 그 소집 통지를 하고 다른 파에게는 제대로 된 통지가 없었다. 이걸 소집 절차상의 그 하자를 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먹혀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만 데리고 가서 결의했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총회 결의 사안에서 어떤 그 땅을 뭐 파는 결의, 그 다음에 임원을 그 누구로 선임하는 결의,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총회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가 되면은 선출된 임원은 어때요? 그 정식 임원이 아니겠죠? 다시 대표자를 뽑기 위한 그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 그 소집 허가 청구, 이것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총회, 정기총회 소집 허가 청구는 그 이사가 한다든지 감사가 한다든지, 근데 이사는 자기 문제 자기를 탄핵하려고 하니까, 또 감사도 자기를 탄핵하려고 하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은 뭐랄까 회원 주권이 못 되잖아요. 종원 주권이 못 되기 때문에 종원이 5분의 1 이상만 모여도, 그 예컨대 종원이 100명이다 하면은 20명 이상 모여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청구를 어디다 하겠어요? 법원에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이런 결의안을 가지고 의안을 가지고 소집 허가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까 총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종선 명의로 이제 사정 처분이 됐다가 토지대장상, 그 다음에 등기부의 종선 명의로 됐다가 또 13인 명의로 이제 지분이 이전됐다고 하는데, 그런 이전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과정이 있어서 등기소를 상대로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민원해도 이제 거기서는 뭐 답변이 시원치 않겠죠. 그럼 등기소는 그 어디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사법부 소속이에요? 어디로 알고 있어요? 등기 쪽은 사법부예요. 법원 공무원이에요. 등기 공무원은. 그래서 근데 법원도 어디입니까? 국가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상대로 등기관의 어떤 그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났다 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배상법에 의한 것인데, 민법에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 원리가 적용되고, 귀책사유를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귀책사유가 이제 그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 쪽에 그 등기관의 그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종종 같은 단체에 있어서는 규약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회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의 모여서 뭔가를 의결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뭐 등기를 회복해 오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청해 결의 무효 확인, 그 다음에 임원 대표자 선임 무효 확인, 그 다음에 대표자 직무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배상 어떤 청구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편 대표자의 뭡니까 그 횡령 그런 등등을 이제 문제 삼아서 고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종중 문제와 관련해서 그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해 주실 걸로 믿고 오늘 이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